다음에 교재는 289페이지 피시고요. 그래서 289페이지 보시면은요, 과세거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용어 해석이 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과세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는 것을 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과세거래는 요 거래가 있으면은 뭐를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거래 종류 추후에 암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마지막으로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과세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과세거래 바로 밑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체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 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재화의 공급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재화란 거기 이렇게 써여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잘 봐주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 근데 그 가치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이게 곧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건 얼마짜리야? 이런 식으로 이제 화폐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체물은 만질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유체물. 그 다음에 못 만지는 건 뭐라 그러죠? 무체물. 근데 우리가 못 만진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못 만지지만 돈 내고 사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요즘 종종 뉴스에도 나오는, 광고에도 나오는 저작권 같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 뭐 음악을 사니 많이 막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광고에. 그런 것들은 만질 수는 없지만 화폐 가치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슨 물이라 그래요? 무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 좀 봐주세요. 그 당구장 표시가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체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세 생산 요소로 면세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면세예요. 그래서 면세의 뜻이 뭐냐면 뭐 안 낸다고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토지는 면세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어음, 수표 등 화폐 대용 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얘네들은 재화가 아닙니다. 재화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재화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돈처럼 쓰는 것들 있죠. 돈과 관련된 것들은 뭐 안 걷겠다? 부가세 안 걷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썼어. 그럼 11,000원 내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상품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뭐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면 물건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 가격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간주공급의 별표 3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무슨 공급이요? 간주공급.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290페이지 보시면 이제 간주공급이라고 있는데요. 간주는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의제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 또는 이제 의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간주가 뭐냐면은요,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걸 간주라고 해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가짜 공급이에요.
그래서 가짜 공급인데 무슨 공급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진짜 공급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다. 그거를 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TV 있잖아요. 만약에 TV를 쇼파로 간주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얘는 쇼파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주 그러면은 간주나 의제 그러면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짜를 진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의 뜻은 진짜 공급은 아닌데 공급이라고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면 뭐 내시란 얘기예요? 세금 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이야. 그러면 원래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세금을 내라. 그거를 일명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를 좀 보시면 간주 공급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진짜 공급이라고요, 가짜 공급이라고요. 가짜 공급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가 공급. 그래서 자가 공급의 뜻은 뭐냐면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 요거를 무슨 공급이라고 표현하세요? 자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내가 쓰는 거.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면세 사업의 전용. 이건 무슨 뜻이냐면 면세 쓰는 거예요. 면세라는 게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 간주 공급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물건 살 때 매입세액을 뺐어요. 뭘 뺐다고요? 매입세.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빼주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빼줬으니까 걷어야 될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빼줬으니까 뭐 해야 돼요? 걷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빼고 나서 면세 써버렸어요. 그러면 면세라는 건 뭐를 안 내는 거라고요?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면세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사람들이 장난을 칠 거예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살 때는 매입세액을 빼요. 그 다음에 팔 때는 뭘로 팔았다 그래요? 면세로 팔았대. 그러면 면세니까 세금을 면제받았잖아요. 면제받았으니까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장난을 막기 위해서 간주공급이라는 걸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이건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컴퓨터 파는 회사를 해요. 뭐 판다고요? 컴퓨터. 근데 우리 조카가 대학교를 졸업하네. 그러면 컴퓨터 한 대 정도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는 인정 못 하겠대요. 왜 인정을 못 하냐면 만약에 개인적으로 친척이라던가 아는 사람 준 거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손님이 오면은 짜는 거예요. 저기 저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준 거예요. 그 대신 통장을 제가 다른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 번호로 입금하세요. 대신 5만 원 깎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안 내려고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정하면은 불법이나 편법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간주제도라는 건 무조건 세금이 맞다는 아닙니다. 그냥 세금적으로 봤을 때 간주제도가 있는 이유는 도망갈 수 있는 길목을 최대한도로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좁게 만들면은 이거를 도망갈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대단한 회사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를 그 이재용 씨한테 넘겨줄 때 세법에도 없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넘겨줬어요. 원래 몇 천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몇십억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예. 편법을 써갖고 증여를 했어요. 뭐를 덜 내게 했어요? 세금을. 근데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을 차례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썼었던 방법을 못 쓰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종종 TV에 여기가 나옵니다. 그 닭고기 회사 하림인가? 네. 거기 아들이 25? 24? 걔한테 삼성에서 했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를 덜 내게 하려고요? 세금을. 이거는 국민 잘못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법 못 만들잖아요. 네. 계속 다른 회사가 그렇게 써먹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국회의원 잘못이에요. 네. 잘못된 게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그러면 냅둬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더 강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나갔고 지금 몇몇 중견기업에서 그 방법으로 지금 편법 증여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뭐를 덜 낼 수 있으니까요? 세금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저희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드셔도 돼요. 네. 왜냐면 그분들이 잘못한 게 좀 많긴 하잖아요. 법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맨날 딴짓 하고 계시고. 자기들 유리할 때에는 서로 악수하고. 참 못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리만 가면 그렇게 된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자리 가면 변한다라고 하는데 뭐 정답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29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작업복, 그 다음에 작업모, 작업화.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새로 들어오면 내가 만약에 제조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직원분들 새로 들어오면은 작업복이나 작업모나 작업화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납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회사 다닐 때 좀 짜증은 아니고 중가운데 껴갖고 골치 아팠었는데 제조회사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오래됐다 그래서 회사가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다녔던 데가 꽤 오래된 데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새로운 생산직 직원이 왔어요. 그래서 생산직 직원 왔으니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시키려면은 작업복하고 작업모하고 작업화를 사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줬어요. 사줬는데 일주일 후에 그분이 일이 힘들다고 뭐 한 거예요? 그만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사줬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월급에서 까래.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뭐 한 달 이상 일을 하면은 작업복, 작업모, 작업하는 회사 돈으로 만약에 한 달 이내에 그만두시면은 나가야 될 월급에서 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운데 낀 저만 힘들었었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그냥 반반씩 하기로 하고 끝내긴 했는데 이게 되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위에 보시면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은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제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에 TV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직원들끼리 연애를 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연애 관련된 프로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리고 막 직원들 금요일 날 몇 시까지 모여라. 저녁에. 그래 모이면은 막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결혼시켜 보려고. 일명 사내연애 시켜주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어쨌든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 출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 간 케이스고. 근데 이런 분들도 요즘 많아요. 갔다 오느니 뭐 하겠다? 안 가겠다. 라고 생각해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본인이 잘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경조사.
그래서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특별한 날들이 있죠. 이때 회사 물건으로 줘도 돼요. 근데 물건으로 줘도 되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인당 얼마요? 10만 원.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어폰 8만 원짜리를 1년에 한 번씩 줘. 생일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주는 선물이 15만 원짜리야.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회사가. 그래서 국가에서는 1년에 얼마까지는 줘도 인정을 해주겠다. 10만 원. 근데 이런 건 조금 현 시대하고 좀 안 맞아요. 솔직히 1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또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요즘 물가에 보면. 그래서 10만 원 잘 봐두세요. 그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업 관련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래처가 내년에 컴퓨터를 100대를 바꿀 예정이래. 그러면 밑작업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담당자한테 컴퓨터 한 대 정도 무료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그런 미리미리 뭔가를 액션을 취해놔야 우리 회사가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뭐를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건 없어져야 되는데 못 없앨 거예요. 뭐냐면은 접대 문화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 접대 문화 때문에 문제가 커질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10억짜리 공사가 있어. 근데 내가 그 10억짜리 공사를 얻으려고 1억 원어치 접대를 했어. 그러면 그건 이제 10억짜리 공사가 아니에요. 9억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왜요? 내가 1억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1억은 따야 돼. 그래서 이 접대라는 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긴 해요. 오히려 접대 그런 거 없이 능력제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접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무 중에 무슨 상무 있어요? 술상무도 있잖아요. 술만 전문적으로 드시는 분, 접대 위주로 하시는 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견본품. 견본품은 세금 안 냅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견본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대방 회사에서 그 견본품을 보고 이 회사 물건 잘 만드네. 이 회사 못 만드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견본품은 세금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기 보시면 날 보시면 특별재난지역.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지진 났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런 쪽에다가 지원금을 내거나 지원 물품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는 안 된다? 세금을 안 낸다. 그 다음에 다해 보시면 광고 선전물. 그래서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도 똑같긴 하지만 화장품 살 때 있죠. 화장품 살 때 보면은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금 들어오시면은 뭐 화장품을 뭐를 더 준다는 둥, 마스크팩을 하나를 더 주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들 있죠. 그 광고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왜 안 걷냐면은요. 국가 입장에서는 광고를 안 하고 조금 파는 게 좋을까요? 광고를 하고 많이 파는 게 좋을까요? 많이 파는 게 좋죠. 왜냐면 많이 팔아야 뭐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 대신 광고 같은 거 열심히 해서 뭐 많이 팔아라. 물건 많이 팔아라. 왜냐면 그게 훨씬 더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증정품. 증정품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뭐 2+1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이제 추가 증정되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왜 안 걷냐면 그런 거 많이 해야 사람들이 물건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많이 파는 게 뭐 한 거라고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일명 포인트 점수라고 하잖아요. 네, 마트 같은 데에서 포인트 점수 주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포인트 점수 가지고 물건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 관련돼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네, 왜냐면 포인트 점수 많이 줘야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끼 상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화. 요건 뭐냐면 우리 폐업 왜예요? 장사가 뭐해서 안 돼서 폐업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폐업할 때 그냥 망하면 끝이 아니에요.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폐업했으면 그 나머지 물건 관련돼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망하는 것도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망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임차한 데가 좀 뭔가 개조를 했어. 그러면 그거 원상복귀도 시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망하면 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폐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뭐를 내시라 세금을 납부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 종류는 외울 거예요. 몇 가지. 그 다음에 거기 291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 파트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세금 안 내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은 첫 번째로 담보라고 되어 있어요. 담보. 그래서 우리가 실제 담보 관련돼서 가장 많이 보는 건 요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래서 담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은 요거 관련돼서 뭐를 내겠다? 네, 요거 관련돼서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일명 담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이 대출 받은 걸 못 갚으면 이 집을 네가 팔아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요즘에 경매가 늘었대. 경매 물건이 많아졌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왜냐면 돈 못 갚으면요. 은행에서 담보 잡았잖아요. 그럼 이거 강제로 경매로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늘어났대. 그러면은 요즘 돈 못 갚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이거는 뭐냐면은요. 전부 다 넘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라 그랬어요. 누가 낸다고요? 사업자. 그러면 내가 모든 회사에 관련돼서 다 팔아버리면 나는 더 이상 사업자일까요? 사업자가 아닐까요? 사업자가 아니겠죠. 그러면 세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개념 자체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세 물납. 물납.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은요 현납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뭘로 내는 거예요? 원래 세금은 현찰로 냅니다. 근데 일부 세금들은 물건으로 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속세 같은 거.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도 있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건물만 주셨어.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뭐는 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돼. 그러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건물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 건물로 세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무슨 납이라 그래요?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물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물납인데 만약에 국가에다가 저 물건으로 세금 낼게요 그랬는데 국가에서 아이고 그러시면 세금 더 내셔야 됩니다. 10% 더 내셔야 돼요. 그러면 물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물납 관련돼서는 뭐를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왜냐면
세금 낸다는데 10%더 내세요. 그러면 어떤 바보가 물납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4번은 강제에다가 밑줄 치세요. 뭔제요? 강제. 그래서 공매 및 경매인데 강제여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공매나 경매로 강제로 팔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으면 지금 행복할까요? 짜증날까요? 짜증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국세청 직원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강제로 물건 파셨죠? 세금 내세요. 이러면 행복해요? 열받아요? 열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걷어요. 근데 왜 안 걷냐면 거들려면 거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걷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면 강제로 팔려갖고 승질나 죽겠는데 와갖고 뭐 내래요? 세금 내래. 그러면 세금 내라고 한 사람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왜냐면 강제로 팔렸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뭐를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왜 안 걷냐면 거들 수는 있기는 한데 걷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걷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안 걷어버리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보실 게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용역의 공급. 그래서 용역이라고 나오면 서비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92페이지는 아이고 밑인데 왜 위에다 나왔냐. 292페이지는 뭐의 공급이요? 용역의 공급인데 용역 그러면 서비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용역은 저게 아닌 걸 용역이라고 해요. 뭐가 아닌 게 용역이냐면은 재화가 아닌 걸 용역이라고 원래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요. 딱 두 개만 볼 거예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안 보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보는 거.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게 거기 보시면 용역의 간주공급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요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무상공급. 간주공급이 무상공급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상의 뜻이 뭐죠? 공짜. 네. 그래서 무상, 유상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거, 무상 그러면 공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실 용역의 무상공급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화라는 게 물건이거든요. 물건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용역의 무상공급은 뭐냐면은요.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공짜로 일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뭐 해주는 거라고요? 일해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만약에 저기 뭐냐 도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배를 하는 사람인데 도배를 열심히 해주고 집에 왔는데 도배했었던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도배해 주신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요 방은 다시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다시 그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공짜로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행복해요? 슬퍼요? 슬퍼요. 근데 그 다음날 국세청에서 전화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짜로 일하셨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그러면 머리끄댕이 잡으러 가야죠. 맞죠? 공짜로 일해갖고 승질나 죽겠는데 뭐 내래요? 세금 내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화내야 돼요? 화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세금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뭐 합시다?
세금 걷지 맙시다. 왜요? 걷기가 힘드니까. 이거 거들어갈 때마다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어도 맨날 싸우는데. 아마 세금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38기동대라고 있어요. 예, 서울시에서 서울 그 세무서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명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그 고액 체납자 있죠. 예,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세금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맨날 가보면은 TV에 나오는 거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욕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돈 겁나 많아요. 예. 근데 이건 국가도 잘못됐어. 근데 못 바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만 딱 하면은 해결되는데 고액 체납자가 되면 해외여행을 다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액도 필요 없어. 한 500만 원만 넘겨버리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해외 출국 금지시켜버리면 내요. 근데 법이 뭐 같아갖고 금지 안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맨날 돈 없어서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이 해외 가갖고 골프 치고 오잖아요. 해외여행 다녀오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죠. 네. 그런 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지 친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 친척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거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봐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끼리 다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맞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명 끼리끼리 다닌다고. 뭐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는데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에요. 또 부동산 특수관계인 이거 빠질 뻔했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건물주예요. 뭐라고요? 건물주. 근데 우리 집 1층이 비어 있어. 근데 친척애가 현재 놀고 있네.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내 건물 1층이 비는데 와서 커피숍 할래? 공짜로 빌려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우리 특수관계인 그러면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친인척이에요. 친인척한테는 빌려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세금을 걷냐면은요, 우리 보면은 요 지역에 요만한 크기면 월세 얼마, 이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 똑같진 않지만 100% 똑같진 않지만 요 지역에 요만한 평수면 월세가 얼마 정도 받아야 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가 세금 걷기가 어때요? 수월해요. 왜냐면 여기는 얼마야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을 매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요 특수관계인이 왜 들어가냐면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 저희 건물 1층이 비어요. 오셔서 커피숍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잘못하면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상한 놈으로. 맞죠? 왜냐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건물이라 이런 거 빌려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제 조건을 요거로 넣은 거예요. 뭘로요? 특수관계.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무료로 빌려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의 제공 293페이지 근로의 제공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소득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근로 제공하면은 나중에 회사 다니시면 이제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월급 명세서에 부가가치세라고 안 써 있어요. 무슨 세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 그래서 그 수입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요게 중요해요. 수입 나올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평성 아니면 공정해야 돼, 공평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해요. 맞죠? 왜냐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갖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가 다 세관 통과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세관에서 모아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발행해 주냐면 얘 때문에. 왜냐면 누구는 샀는데 부가세 내고 누구는 샀는데 부가세 안 내.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주기 위해서 세관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은요, 인천세관, 김포세관, 부산세관 이런 식으로 꼭 세관명이 나와야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시험에서는. 근데 문제 푸는데 세관이 없어. 그러면 수입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입은 무조건 세관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외국 여행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세관원 분들이 이거 하잖아요. 네. 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물건 뭐뭐 샀나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참고로 저희 와이프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공무원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인천공항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많냐면 세관원 직원분들이 많아요. 이제 와이프 결혼한다고 거기 세관원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했었대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이 사면 연락 달라고. 근데 연락 안 했어요. 왜냐면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사야지. 뭐 살 게 없어서 연락은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도 하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주거래 우선주의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낸 편은 아닌데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과세도 있고 면세가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만약에 내가 컴퓨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책을 샀어요. 그러면 책은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요즘엔 거의 안 들어있지만 과거에는 이게 들어있었어요. CD.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과세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책을 샀는데 이 책에는 면세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과세도 있어. 네.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주된 게 뭐냐? 여기에서는 컴퓨터 책이 주예요? CD가 주예요? 책이 주죠. 그래서 이때는 둘 다 면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음악 CD. 네. 음악 CD는 과세예요. 근데 대부분 CD 사면은 그 안에 책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브로마이드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또 뭐예요? 면세요. 그럼 어쨌든 여기도 두 개가 다 들어있네. 근데 주는 음악 CD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교통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하나 살 때마다 점원분이 뜯어가지고 책자 따로 찍고 CD 따로 찍고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왜요? 점원분들이 다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과세인지 이게 면세인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통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된 거래가 뭐냐. 그래서 그 주거래에 쫓아가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샀어요. 그럼 피아노 사면은 피아노 책 같은 거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 책도 어쨌든 피아노에 쫓아오는 거니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이런 식으로 주거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거래 무슨 주의라 그래요? 우선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험 문제는 과거에 한 번 나왔어요. 그래도 교재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갈게요. 네, 조금만 더 나가고, 왜냐면 분계 풀 게 몇 개 없어서 조금만, 분계 먼저 풀고 교재 조금 더 나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